금융주 관련한 이슈가 시장에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주가도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고요. 또 주가를 올릴 만한 다양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오늘 관련한 부분을 모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오늘 따끈따끈한 이슈부터 좀 확인해 보죠. 따끈따끈한 건 아니죠. 일단 제주은행의 주가가 최근에 엄청나게 오르는데 이 상승의 정확한 배경이 뭡니까? 네, 뭐 시장에서 처음에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은 인터넷 은행 그쵸. 전환설 이게 나왔는데 네. 뭐 신한 쪽에서 부정을 했고, 아니다라고 네, 그다음에 했죠. 금융 당국 쪽에서도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 그래서 지금 제4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유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해당 이슈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날 주가는 강했고요. 그 다음 날도 변동성이 있었고 최근에 뭐 흐름도 일단 거래 급증이 나타난 이후에 계속 움직이고 있는 양상인데 여기서 우리는 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아직은 알 수 없죠. 그쵸. 그런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시장에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단순 매각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계륵 같은 존재거든요. 신한지주 내에서 제주은행이라고 하는 게 지역은행으로서의 상징성 자체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네. 수익을 크게 내는 것도 아니고 뭔가 사업을 확장하기에도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주은행을 안고 이제 끌고 가고 있기는 그룹사로 끌고 가고 있기는 한데 뭐 여러 가지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매각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한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봤을 때는 이제 가장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는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지금 금융당국에서 밝힌 워딩은 제4 인터넷 은행을 허가해 주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새로 라이센스를 발급해 주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걸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새로 라이센스를 발급해서 경쟁 과잉으로 가게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은행의 본질이 우리나라에서 일단 상정한 것은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그런 은행으로 포지셔닝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부담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왜냐하면 기존에 그 출범하고 있는 세계 업체가 안정되지도 않았는데 또 신규 업체를 등장시키는 것은 해당 업체들을 흔들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 얘기는 결국은 신규 라이센스로 뭔가 경쟁을 증가시키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신한지주 내에서 계륵 같은 존재였던 제주은행을 인터넷 은행으로 업태를 전환시켜 줄 수 있다면 그러면 신규 라이센스는 발행시키지 않고 기존에 이미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 산업인 은행의 업태만 바꿔주는 건 어떨까? 그 시나리오는 그러면 좀 어렵지 않은 건가요? 그건 이제 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겠죠. 뭐 법적인 단계도 거쳐야 네. 될 것이고, 그다음에 뭐 내부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가장 가능성이 낮아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그 움직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 라이센스가 부담스럽다면 기존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업태 조절을 통해서 인터넷 쪽으로 돌려주는 형태. 그럼 이건 뭐 신한지주 쪽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 제주도 내에서는 여전히 제주은행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신한은행 지점을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쵸. 그다음에 제주은행을 예를 들어서 인터넷은행으로 바꿀 수 있다면 뭐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름을 유지하든지 해서 인터넷은행 쪽으로 뭔가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것이니까 그런 형태의 움직임도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걸 그냥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한 가지 뉴스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은행업도 지금 현재 구간에선 지방은행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고배당을 주고 뭐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올라왔던 그런 지방은행들이 최근에 4대 금융지주와는 조금 다르게 마진이 올라갔음에도 마진도 올라가지 않고 그다음에 PF와 관련된 PF가 아니죠. 그 ABCP와 관련된 네. 그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관련된 불확실성도 지방은행들이 더 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은행업이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나타난다는 것을 해당 이슈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네. 그래서 가능성 두 가지, 그다음에 시사점 한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그래서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슈로 급등락하는 종목에 대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투자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은 일부 유효해 보이긴 합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이 종목
평소에 거래도 잘 안 되고 호가도 굉장히 벌어져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슈가 사라지는 구간에선 다시 또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분명히 가격은 높은데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을 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 현재 제주은행의 어떤 매각, 그다음에 뭐 인터넷은행 진출설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또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다양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나왔던 것 중에서 분명한 게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강세를 보이는 건 뭔가 좀 부푼 기대감의 테마성으로 주가가 오른 부분은 따라가기에는 조금 위험한 그런 구간이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뭐 얘기가 되는지는 뭐 언제 기한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금융 지주사들 전반적으로 좋긴 한데 메리츠 쪽으로 사실 이슈가 가장 컸던 게 이제 합친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수급에 메리츠 관련된 그룹주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함께 좀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투자자분들도 이 메리츠 그룹주를 좀 사는 거에 대해서는 좀 괜찮은 건가요? 그 남들은 쪼개기 바쁜데 여기는 이제 합치는 그쵸. 그런 과정이고, 근데 네. 더 중요한 것은 합치는 것도 합치는 것인데 이익이 50%를 배나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성향을 보이는 금융주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메리츠 금융이 이런 선언을 했을 때 그러면 다른 금융사는 앞으로 어떻게 할까? 메리츠 금융이 이렇게 금융지주라고 하는 큰 이름으로 모든 자회사들을 하나로 합치고 그 상태에서 이제 굉장히 높은 주주환원 가치를 부여한다라고 했으니 그러면 다른 금융사들도 최소한 흉내를 내야 되는 건 아닌가? 네. 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밝혔다라는 측면에서 의미는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최근에도 이익을 비교적 잘 내왔죠. 네. 그다음에 뭐 증권사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 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채권의 평가손이 가장 큰 악영향을 미쳤고 네. 또 하나 이제 PF와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에 증권사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에는 PF도 나름 그래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그 PF 자산들도 뭐 비교적 매각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자산들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채권과 관련돼서는 선물 매도를 통해서 이미 채권 가격의 하락을 또 방어를 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업종 내에서는 조금 다른 그런 부분들을 유지해 왔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종합해 볼 때 메리츠 금융지주는 앞으로도 이제 고배당을 꾸준히 할 수 있다라는 점과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합치면 커지게 되잖아요. 어쨌든 매출이라든 전반적인 그 흐름들이 커지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성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저는 뭐 긍정적으로는 보이는데 다만 지금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주가에 계속 선반영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배당락 이후에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배당락 이후에 수급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내년도에 진행되는 합병 과정, 그와 관련돼서 얼마만큼 또 매물이 나오는지를 좀 더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접근해도 늦지 않다. 이미 우리가 사야 할 만한 시기는 한 텀이 좀 지나간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융주 사도 될까? 그 가운데 메리츠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잠시 멈춤. 그러나 내년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내년 초에는 조금씩 관심을 가져봐도 될 구간이 올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융주 이슈가 되게 많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최근에 이제 연말에 금융주가 오르는 게 배당에 대한 매력 그리고 워낙에 뭐 실적도 탄탄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지주사, 뭐 금융주 중에서 배당 제일 많이 주는 곳이 어디죠? 네, 일단 4대 금융지주 중에서는 하나금융지주가 조금 눈에 띄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은행주까지 좀 넓혀보면 기업은행이 좀 눈에 띄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증권주들까지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 뭐 전통의 대신증권이 가장 이제 고배당을 해왔던 유명했죠. 종목군들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배당률로만 보면 지방은행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BNK 금융지주라든지 뭐 DGB 금융지주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JB 금융지주라든지 이런 쪽이 배당률이 월등히 높았는데 이런 지방은행들은 방금 전에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PF 관련 뭐 우려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마진이 개선된 것에 비해서 실적이 올라오는 속도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방은행들이 그 고배당을 이어갈 수 있을까? 네. 약간의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행들은 제가 보기엔 고배당주에서는 이제 제외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제주은행 사례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전체 업종의 이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더 이제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고배당이었다고 해서 지방은행들을 지금 관심 가지시는 것은 저는 뭐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증권주도 대상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실적이 지금 좋지가 않기 때문에 물론 실적이 안 나와도 기존에 쌓였던 자금을 배당 재원으로 쓸 수 있겠지만 대신 증권은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증권주들도 과거의 고배당이라고 해서 접근하는 것은 어렵다면 그렇다면 지금은 그래도 안정적인 실적을 계속 예상하고 있는 4대 금융 지주 중에서 과거 이제 배당률이 좋았고 현재 실적도 나쁘지 않은 뭐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지주 정도가 그나마 이제 배당 관련주로서는 조금은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 휴민트를 통해서 그 회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점검해 보면 네. 다른 금융지주보다는 조금 뭔가 역동성이 떨어지는 듯해서 저는 하나금융지주가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은행채 발행 재개 부분도 또 금융주의 좀 약간 은행주의 좀 긍정적인 면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간단하게 좀 확인해 볼까요? 근데 이건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은행들도 예금도 그 원천이지만 자신들이 은행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원천이고요. 우리가 예대마진을 자꾸 생각하지만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돌아야 됩니다. 돈이 돌기 위해선 돈을 계속 조달해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그 조달 창구를 여러 가지 위험 때문에 막아뒀던 거죠. 그걸 열어줬다는 것만으로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년 연초에 이 전체 크레딧 시장엔 다시 한번 남아깃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은행채가 재개됐다고 해서 지금 너무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만 가져가시기보다는 막혔던 혈이 뚫렸다 정도로 생각해 보시는 게 저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금융주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봤고요. 앞서 확인했듯이 하나금융지주를 가장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 시간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